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내가 잠시 헛것이 들렸던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나 같은 천한 머슴 놈이 감히 대감마님 댁 금지옥여 셋째 아가씨의 방문을 걸어 잠글 생각을 했겠어? 일은 바로 그날 밤 터졌어. 대감마님 댁 셋째 아가씨가 시름시름 알아놓은 지 벌써 석 달 열흘째였지. 조선 팔도에 용하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죄다 불러들이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캔 귀한 약초를 타려 먹여도 당최 차도가 없었어. 밤마다 아가씨 방에서 들려오는 가늘고 애처로운 신음소리에 집안 식구들은 잠도 못 자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 그날 밤도 대감마님은 사랑방에서 곰방대만 뻑뻑 태우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계셨어. 마당에는 하인들이 숨죽인 채 서 있었고 분위기가 초상집절이 가라였지. 그때 대감마님이 갑자기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시더니 고함을 치시는 거야. 누구든 좋다. 내 딸아이 병만 고쳐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고 면천은 물론이어 평생 호의호식하게 해주겠다. 재산 절반이라니? 다들 눈만 껌뻑이고 있는데 집신이나 삼던 내가 덜컥 나서버린 거야? 평소엔 바보라며 동네개도 안 짖던 내가 말이지. 대감마님, 이 놈이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지. 그러다 늙은 집사 영감이 혀를 차며 소리쳤어. 저 미친놈, 멍석마리를 당하려고 환장했구나. 하지만 대감마님 눈빛은 달랐어.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지 않아? 내 멱살을 잡고 흔드시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 내 놈이 정말 자신이 있느냐? 만약 허풍이라면 내 손에 뼈도 못 줄일 줄 알아라. 난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어. 단 조건이 있음이죠. 오늘 밤 제가 아가씨 방에 들어가 치료하는 동안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문은 제가 안에서 걸어 잠그겠습니다. 마당이 술렁거렸어. 다 큰 처녀 방에 그것도 머슴 놈이 단둘이 들어가 문을 잠그겠다니. 당장이라도 멍석을 말 기세였지만 대감마님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끄덕이셨어. 그렇게 나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아가씨 방 문턱을 넘었지. 방 안은 양냄새가 진동하고 병풍 뒤에는 희미한 촛불 아래 아가씨가 누워있었어.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인데도 어찌나 고운지 심장이 쿵쿵거려 터질 것만 같더군. 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문고리를 걸어 잠갔어. 철컥! 그리고 아가씨 곁으로 다가갔지.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 나는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이불 밖으로 나온 아가씨의 가냘픈 손목을 덥석 잡았어. 아가씨가 힘겹게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더군. 그 눈빛에 홀릴 뻔했지만 나는 짐짓 굵은 목소리로 말했어. 아가씨, 살고 싶으시지라. 그럼 지금부터 이 놈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비록 뽀꼬름을 푸는 한이 있어도 말입죠. 뽀꼬름이라니요? 아가씨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어. 당연하지. 천하의 대감대 규수에게 그것도 남정네가 아니지. 머슴 놈이 옷을 벗으라니? 당장이라도 혀를 깨물고 자결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니겠어? 나도 뱉어놓고 아차 싶었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 밖에서는 헛기침 소리가 들리고 내 목숨은 이제 촛불 앞에 바람 신세였으니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여기서 주춤거리면 난 죽은 목숨이고 아가씨도 저승길 동무가 되는 거지. 나는 짐짓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쳤어. 거참,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체면 따질 깹니까? 뱃속에 꽉 막힌 그 화를 빼내려면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내 서슬퍼런, 아니 겁에 질려 악을 쓰는 목소리의 아가씨가 주춤하더군. 잠시 망설이더니 그 고운 손으로 저고리 고름을 천천히 잡아당기기 시작했어. 스르륵, 비단 스치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내 귀에는 천둥 소리 같았지. 뽀얀 속살이 어깨 너머로 살짝 드러나는데 침이 꼴깍 넘어가다 못해 목구멍이 아플 지경이었어.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하고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촛불만이 우리 둘을 비추고 있었지. 나는 덜덜 떨리는 손을 감추려고 애써 주먹을 꽉 쥐고 아가씨 등
뒤로 돌아갔어. 식은땀에 젖은 하얀 등, 그 위에 내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을 대야 한다니. 이건 치료가 아니라 고문이었어. 아가씨, 조금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미리 준비해둔 뜨거운 물수건을 아가씨의 등 한복판, 척추, 뼈가 툭 튀어나온 그곳에 턱하니 갖다 댔어. 아가씨가 외마디 비명을 삼키며 몸을 비틀었지.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방 안 가득 묘한 열기가 차올랐어. 그런데 말이야, 그 순간 내 손바닥에 느껴진 감촉이 영 이상한 거야. 단순히 사람의 살결이 아니었어. 물수건 아래 아가씨의 등허리쯤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말이야. 내가 놀라서 손을 때리는 찰나 힘없이 늘어져 있던 아가씨의 손이 내 손목을 번개처럼 낚아채는 게 아니겠어? 병색이 완연하던 여인의 힘이라곤 믿을 수 없을 만큼 억센 악력이었어. 소름이 쫙 돋아 고개를 들어보니 아가씨가 고개를 기괴하게 꺾어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어. 그리고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지막이 속삭였지. 너 봤구나? 봤다니요? 당초에 무엇을 말이옵니까? 나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시치미를 뚝 뗐어. 하지만 내 손목을 움켜쥔 아가씨의 소나기 힘은 점점 더 거세지더군.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의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걸 입술을 깨물며 겨우 참았어. 밖에는 대감마님이 시퍼런 눈을 뜨고 지키고 있는데 안에서 비명이 새어나가면 그 길로 제삿날 아니겠어? 아가씨는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스르르 손을 풀었어. 그러고는 표정이 싹 바뀌는데 방금 전에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가련한 병자로 돌아가 있는 거야.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 살고 싶으면 입 다물게. 내 몸에 손을 댄 사내치고 제명에 죽은 이가 없었으니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물수건을 집어들었지. 놈이 사라졌나 확인해 보니 아가씨의 하얀 등허리에 웬 붉은 점들이 돋아나 있었어. 가만 보니 그게 그냥 점이 아니야. 꿈틀꿈틀 이어져 있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딸이 튼 뱀 형상이었지. 이건 병이 아니라 저주다. 할머니가 옛날에 해주던 얘기가 스쳐 지나갔어. 양반네들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다 원한 사면 뱀 귀신이 등에 들러붙어 진기를 쪽쪽 빨아먹는다던 그 얘기. 이걸 떼어내려면 어설픈 약초 따윈 소용없어. 더 강한 양기로 눌러버려야 했지. 나는 결심을 굳히고 침을 꿀꺽 삼켰어. 이판사판이다. 못 고쳐서 죽나 덤비다 죽나 매한가지 아닌가. 아가씨, 조금 거칠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뱀 놈을 잡으려면 아주 센 놈을 붙여야 합니다. 나는 저고리를 벗어 던지고 맨몸이 되었어.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놈을 제압하려는 심산이었지. 그리고는 아가씨의 등 위로 내 몸을 바짝 붙였어. 살과 살이 맞닿는 순간 아가씨가 화들짝 놀라며 몸부림쳤지. 이게 무슨 짓이냐 썩 비키지 못할까? 가만 계십시오. 놈이 도망가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엉겨붙어 한바탕 씨름을 벌였어. 밖에서 보면 영락없이 남녀가 정을 통하는 모습이었겠지. 바로 그때였어. 이놈,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게냐. 대감마님의 벼락 같은 호통과 함께 방문 창호지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 아차, 촛불 위치를 생각 못한 거야? 방 안의 촛불 때문에 문풍지 위로 나와 아가씨가 엉켜있는 그림자가 적나라하게 비치고 있었던 거지. 문고리가 덜컥거리며 부서질 듯 흔들리기 시작했어. 문 열어라. 당장 이 문 부수기 전에 열지 못할까? 쾅! 쾅! 이놈, 내 당장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다. 문고리가 비명을 질렀어. 낡은 나무 문짝이 대감마님의 발길질 한 번에 쩍 하고 갈라지는데 그 틈 사이로 횃불의 불빛이 번들거리는 게 보였지. 나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결코 아가씨의 등에서 몸을 뗄 수가 없었어. 지금 떼면 다 죽는다. 놈이 도망가기 직전이란 말이다. 내 뜨거운 체온에 놀란 뱀 형상의 기운이 아가씨의 척추를 타고 미친 듯이 위로 치솟고 있었어.
등허리에 있던 그 불길한 붉은 자국이 꿈틀거리며 어깨뼈를 지나 목덜미 쪽으로 기어 올라가는 게 내 가슴팍으로 생생하게 느껴졌지. 으흐흐, 뜨거워. 살려줘. 아가씨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내 팔을 핥히어댔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나는 이 약물과 아가씨를 더 꽉 끌어안았지. 놈을 입 밖으로 쫓아내야 해.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다 왔습니다. 이 천하의 잡놈이 우지끈 마침내 견디다 못한 문짝이 안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 먼지 구름과 함께 들이닥친 건 서슬퍼런 장검을 빼든 대감마님과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었지. 그들의 눈에 비친 광경이 어땠겠어? 우통을 깐모습 놈이 발라의 아가씨를 뒤에서 껴안고 뒹굴고 있으니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형감이었지. 저 놈을 당장 쳐 죽여라. 대감마님의 칼날이 내 목을 향해 번개처럼 날아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 아가씨의 목에 핏대가 터질 듯 솟아오르더니 그 가녀린 입이 쩍하고 벌어졌어. 컥. 나는 본능적으로 아가씨의 등짝을 잇는 힘껏 내려쳤지. 나가라, 이 요물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아가씨의 입에서 검붉은 핏덩어리 같은 것이 허공으로 튀어올랐어. 태감마님의 칼이 내 목덜미 바로 앞에서 딱 멈췄지.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바닥을 뒹구는 그 검은 덩어리에 꽂혔어. 그런데 말이야, 바닥에 떨어진 그 핏덩어리가 스르르 움직이며 눈을 뜨는 게 아니겠어? 키에 바닥에 떨어진 그 검은 핏덩이가 찢어지는 듯한 괴성을 질렀어. 사람의 목구멍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는 쇠 긁는 듯한 소리였지. 방금 전까지 내 목을 치려던 대감마님의 칼이 쨍강하고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어.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지. 뒤따라 들어왔던 하인 놈들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고 횃불을 든 손이 벌벌 떨려 그림자가 요동을 쳤어. 나도 숨이 턱 막히더군. 그게 그냥 핏덩이가 아니었어. 자세히 보니 검은 머리카락 같은 게 뒤엉켜 있는데 그 사이로 번들거리는 눈알 하나가 박혀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 이게 무슨... 태감마님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셨어. 그런데 그 표정이 묘했어. 단순히 징그러운 걸 본 놀라움이 아니었어. 마치 아주 오래전 묻어두었던 끔찍한 죄를 마주한 사람처럼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 그 요물은 꿈틀거리며 다시 아가씨 쪽으로 기어가려 했어. 본능적으로 숙주를 찾는 거머리처럼 말이야. 아가씨는 이미 기절해서 축 늘어져 있는데 놈이 아가씨의 발치에 닿으려는 찰나였어. 내가 엉겁결에 옆에 있던 요광을 들어 놈을 쾅 하고 내리 찍어버렸지. 어디를 감히. 요광 밑에서 놈이 바둥거리는 게 느껴졌어. 나는 요광 위에 털썩 주저앉아 놈을 깔고 앉았지.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어. 이제야 정신이 좀 들더군. 태감마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서슬퍼렇던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 그때였어. 태감마님이 갑자기 방문 밖의 하인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거야. 당장 나가라. 썩 물러가지 못할까? 오늘 이 방에서 본 것을 입 밖으로 내는 놈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테다. 하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치자 태감마님은 부서진 문짝을 대충 걸쳐 닫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칼을 다시 집어드셨어. 나는 이제 살았다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 태감마님, 보시다시피 아가씨 몸속에 있던 요물을 제가... 너 알고 있었느냐? 예. 태감마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 칼끝이 요물을 깔고 앉은 나를 다시 겨누고 있었지. 아까와는 다른 살기였어. 분노가 아니라 비밀을 들킨 자의 비릿한 살기. 이게 단순한 병이 아니라 내 업보라는 걸 내 놈이 알고 덤빈 것이냐 이 말이다. 태감마님의 눈에서 광기가 번들거렸어. 나는 직감했지. 아가씨의 병은 우연이 아니었어. 이 집안에는 내가 모르는, 아니 알아서는 안 될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비밀을 목격한 나는 이제 치료사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목격자가 된 셈이었지. 태감마님,
저는 그저 너무 똑똑한 놈은 제명에 못 사는 법이다. 대감마님이 칼을 높이 쳐들었어. 그때 내가 깔고 앉은 요강 밑에서 놈이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어. 사람의 말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기이한 소리였지. 비, 비. 그 소리를 들은 대감마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비명을 질렀어. 체육화 요강 밑에서 들려온 아비라는 두 글자. 아비? 그 한마디가 내 목숨을 살렸어. 내 목을 치려던 대감마님의 칼날이 허공에서 딱 멈췄거든. 대감마님의 눈동자가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더니 들고 있던 칼을 챙그랑 바닥에 떨어뜨리셨어. 방금 들었느냐? 내 놈도 들었지? 대감마님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무릎을 꿇었어. 그러고는 내가 깔고 앉은 요강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오는데 그 모습이 천하의 호랑이 대감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처참했지. 설마 개똥이 너냐? 내가 돌아온 것이냐? 개똥이? 양반 댁에서 부를 만한 이름이 아니었어.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더군. 첩도 아니고 건드려선 안 될 여종 사이에서 낳은 자식. 그리고 가문의 수치라 여겨 몰래 없애버린 핏줄. 그 원혼이 금지옥 옆 셋째 아가씨의 몸을 빌려 숨어 있었던 거야? 내가 깔고 앉은 요강이 미친 듯이 달그락거리기 시작했어. 엉덩이가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데 대감마님은 요강을 붙잡고 통곡을 하시는 거야? 이 아비를 용서해라. 점쟁이 놈이 그랬다. 내가 살면 집안이 망한다고. 어쩔 수 없었다. 그때였어. 요강 밑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더니 대감마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다시 뒤집혔어. 슬픔이 살기로 바뀐 거지. 그래, 죽은 놈은 죽어야지. 감히 내 딸의 몸을 탐해? 대감마님이 바닥에 떨어진 칼을 다시 집어들었어. 이번엔 나를 겨눈 게 아니었어. 요강을, 아니 그 안에 든 놈을 아예 박살을 내버릴 기세였지. 비켜라. 내 요망한 것을 이번엔 아주 조각을 내버릴 테니. 대감마님, 진정하십시오. 이러면 다 죽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대감마님은 내 말이 들리지 않았어. 칼이 번쩍하고 내리꽂히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굴렸지. 챙강, 요강이 칼날에 맞아 두 동강이 나며 뒤집어졌어. 그런데 없었어. 분명 내가 깔고 앉아있던 그 검은 핏덩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바닥엔 깨진 요강 조각만 뒹굴고 있었지. 어디 갔느냐? 어디로 숨었어? 대감마님이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 그때 방구석에 있던 병풍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훅 불어와 마지막 남은 촛불 하나를 꺼뜨렸어. 칠흑 같은 어둠 속 우리 둘의 숨소리만 거칠게 들리는데 아가씨가 누워있던 이불 쪽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아버님, 왜 또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아버님, 이년의 몸이 그리도 탐나셨습니까? 아니면 제 어미처럼 우물에 처박고 돌무더기를 쌓으시려고요? 아가씨의 입에서 흘러나온 건 분명 아까 그 요강 밑에서 들렸던 쇠 긁는 목소리였어. 촛불이 꺼진 방 안, 창호지 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아가씨의 얼굴을 비스듬히 비추는데 맙소사, 그 곱던 얼굴이 아니었어. 이 꼬리가 귀 밑까지 찢어져라 올라가 있고 눈동자는 흰자위만 번들거리는 게 영락없는 악귀의 형상이었지. 이 악마 같은 놈. 대감마님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말고 갑자기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부러진 칼을 치켜들었어. 죽어라.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미친 게 분명했어. 제 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칼을 내리꽂으려 하다니.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려 대감마님의 허리를 들이받았어. 안 됩니다. 아가씨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우당탕. 대감마님과 나는 바닥을 뒹굴었지. 힘이 어찌나 센지 나 같은 머슴 놈이 밀릴 정도였어. 대감마님은 내 멱살을 잡고 침을 튀기며 소리쳤어. 비켜라. 저건 내 딸이 아니다. 10년 전 대숲 우물에 수장시킨 그 놈이란 말이다.
그놈의 주둥이가 방정이지. 기어이 제 입으로 죄를 불고 만 거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쇳덩이처럼 무거워졌어. 킬킬거리던 웃음소리가 뚝 그치더니 아가씨가 침상에서 천천히 일어났어. 관절이 제멋대로 꺾이는 기괴한 동작이었지. 그래, 차가웠어. 아주 차가웠지. 돌덩이가 내 가슴을 누르고 물이 코로 입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아버님은 위에서 흙을 덮으셨지. 아가씨가 스르르 다가오는데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 나는 대감마님을 깔고 앉은 채 얼어붙고 말았지. 아가씨의 손이, 아니, 그 하얀 손가락이 마치 짐승의 발톱처럼 굽어 있었어. 이제 아버님 차례야. 그 차가운 물맛을 보여드릴게요. 순식간이었어. 아가씨가 짐승처럼 도약하더니 내 밑에 깔린 대감마님의 목을 단숨에 낚아챘어. 커! 그 가녀린 팔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대감마님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붉게 충혈됐어. 나는 엉겁결의 사이에 끼어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안간 힘을 썼지. 아가씨,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 살려. 하지만 아가씨의 고개는 나를 향해 획 돌아갔어. 흰자 윗분인 눈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어. 비켜. 너도 그 우물 물맛을 보고 싶지 않다면? 그때였어. 아가씨의 소나기 힘이 더 강해지려는 찰나 대감마님의 품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 낡고 색이 바랜 작은 놀이개 하나였지. 그걸 본 아가씨의 움직임이 딱 멈췄어. 제810화 통합본 우물 속으로 사라진 비명. 아버님, 저를 위해 남겨두신 겁니까? 낡은 놀이개를 쥔 개똥이의 눈에서 피눈물이 뚝뚝 떨어졌어. 아비의 정에 목마른 그 애처로운 모습에 나도 마음을 놓았지.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어. 이제 죽어라. 이 징글징글한 것에. 대감마님이 숨겨둔 날카로운 사기 조각을 아가씨 목에 내리꽂았어. 나는 앞뒤 잴 것 없이 몸을 날렸지. 퍽!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과 함께 내 뜨거운 피가 아가씨의 하얀 얼굴에 흩뿌려졌어. 이 천한 놈이. 대감마님은 쓰러진 나를 걷어찼어. 그 꼴을 본 개똥이의 눈이 시퍼런 도깨비불처럼 타올랐지. 아비는 자식을 죽이려 드는데 천출은 제 피로 나를 살리는구나. 순식간에 대감마님의 몸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어. 사지가 우물 속에 갇힌 것처럼 기괴하게 꺾이며 비명을 질러댔지. 나는 그 끔찍한 광경을 마지막으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 꽃기여! 새벽닭 소리에 눈을 뜨니 대감마님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돼 있었어. 헌데 꼴이 기가 막혀. 멀쩡한 방 안에서 죽었는데 온몸이 물에 퉁퉁 불어있고 입안엔 시커먼 진흙이 한가득인 거야. 영락없는 익사체였지. 나는 뒤도 안 보고 도망쳤어. 약속받은 재산이고 뭐고 살아야 했으니까. 몇 해 뒤 장터에서 들리기로는 그 폐가 뒷산 대나무 숲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더군. 예전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우물 깊은 곳에서 살려다오, 꺼내다오 하는 늙은 남자의 쉰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야. 비 오는 날이면 욱신거리는 내 어깨의 상처가 바로 그날의 끔찍한 증거지.